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애프터 이펙트의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이와 같은 알림창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알림창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매번 이 알림창이 뜨게 되면 조금 번거롭게 여겨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주시고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다음부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실 때에는 해당 알림창이 더 이상 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알림창을 다시 불러와서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 위에 메뉴줄에서 헬프에서 Welcome and Tip of the Day를 클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불러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알림창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메뉴에 있는 메뉴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 버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메뉴 버튼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드랍다운 메뉴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드랍다운 메뉴 안에서 좀 더 세부적인 기능들을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도구 버튼들이 있는데요.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컨트롤을 좀 더 수월하고 직관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 도구 버튼들을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마치 수납장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구획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구획들을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의 패널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패널 외곽 테두리에 노란색 라인이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해당 패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이 패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패널은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 파일을 불러오기도 하고 불러온 소스 파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와진 소스 파일들의 리스트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패널 하단부에 소스 파일 관리와 관련된 추가 버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패널 오른쪽에는 컴포지션 패널이 있습니다. 이 컴포지션 패널은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마치 TV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황 모니터 같은 그러한 패널이 바로 이 컴포지션 패널입니다. 그리고 역시 추가 기능에 관련된 버튼들이 컴포지션 패널 하단부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패널은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애프터 이펙트의 직접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레이어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 역시 레이어 기반의 작업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 다양하고 수많은 레이어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실 때 여기 프로젝트 패널과 컴포지션 패널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 패널 이 세 가지 패널을 가장 많이 보게 되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이 있는데요. 여기 이 패널은 영상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들을 제공해주는 패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검색을 해서 그 효과를 관련 레이어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컬러와 관련된 효과를 찾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에 컬러를 입력을 하시면 컬러와 관련된 모든 효과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클릭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특정 레이어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쪽에는 프리뷰 패널이 있는데요. 여기 컴포지션 패널에서 보여지는 모든 시각적인 장면에 재생과 관련된 기능들이 모여있는 패널이 바로 이 프리뷰 패널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인포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색 정보와 좌표 정보가 표시가 되고 그 아래쪽에는 작업의 상태와 관련된 문구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우측에는 오디오 패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디오 레벨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애프터 이펙트의 대략적인 인터페이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본격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각각의 패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패널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 각각의 패널의 사이즈를 자신이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초기의 레이아웃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위에 메뉴줄에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리셋 스탠다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Yes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래 레이아웃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드랍다운 메뉴를 바로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리셋 스탠다드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또 Yes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인터페이스 구조를 초기화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 컴포지션 패널을 실수로 꺼버렸거나 또는 여기 프리뷰 패널을 꺼버렸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메뉴줄에서 윈도우로 들어간 다음에 자신이 실수로 꺼버린 해당 패널의 이름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꺼버린 패널이 컴포지션 패널과 프리뷰 패널이었죠. 여기 컴포지션 패널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컴포지션 패널을 다시 불러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윈도우에서 프리뷰 패널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프리뷰 패널도 다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특정 패널에 여기 X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패널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패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메뉴를 클릭을 해서 클로즈 패널을 눌러주셔도 해당 패널을 이렇게 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위에 메뉴줄에 윈도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당 패널을 불러와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패널 좌측 상단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연보라색의 음영 표시가 뜨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해당 패널을 재배치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트 패널 아래쪽에 배치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해당 패널을 클릭 드래그 하시다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패널 아래쪽에 재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 패널 위쪽으로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패널의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해서 여기에다가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패널 위쪽에 재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컴포지션 패널을 프로젝트 패널의 탭 형태로 배치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해당 패널을 클릭 드래그 하시다가 이 프로젝트 패널의 중앙에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탭 형태로 재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패널의 이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연보라색의 음영 표시가 뜨게 되지만 만약에 맨 왼쪽 끝으로 가지고 가보면 이렇게 연한 녹색을 띠는 음영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다가 떨어뜨려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 패널이 세로의 길쭉한 형태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패널을 클릭 드래그 해서 맨 오른쪽 끝으로 가지고 가보면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녹색 표시가 뜨게 되는데요. 이때 드랍을 하시면 또 이렇게 세로의 길쭉한 형태로 해당 패널이 재배치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패널의 크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패널의 좌측 상단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해당 패널만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떼어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당 패널의 크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를 두 개로 해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특정 패널을 따로 떼어낸 다음에 보조 모니터로 보내서 화면을 확인하신다면 좀 더 편리하게 인터페이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 수많은 레이어들이 쌓여 있다고 했을 때 이 패널만 따로 떼어내서 보조 모니터로 보내서 확인을 하신다면 원활한 작업에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잡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랍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원하는 곳에 재배치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각각의 패널의 구획이 이러한 크기로 조절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 워크스페이스 드랍다운 메뉴로 들어가서 New 워크스페이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만의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여기 OK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인터페이스의 이 레이아웃 구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방금 저장한 목록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랍다운 메뉴에 있는 다른 목록들을 보시면 미리 형성이 되어 있는 레이아웃 프리셋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보시면 애니메이션 작업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레이아웃 구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모션 트래킹을 클릭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트래커 패널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트래킹 작업에 좀 더 적합한 이러한 형태의 패널 구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자신이 저장한 레이아웃을 불러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장한 이러한 레이아웃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 드랍다운 메뉴에서 딜리트 워크스페이스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삭제를 하실 때 자신이 저장한 레이아웃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워크스페이스를 누르면 여기 목록에 자신이 저장한 레이아웃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저장한 레이아웃을 삭제하실 때에는 다른 레이아웃 프리셋을 임시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딜리트 워크스페이스를 클릭을 해서 목록을 확인해 보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저장을 했던 레이아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레이아웃은 여기 딜리트 목록에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저장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드랍다운 목록에서 자신이 저장했었던 레이아웃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장한 레이아웃은 애프터 이펙트를 껐다가 다시 켰을 때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다른 레이아웃 프리셋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래 초기의 레이아웃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 여기 드랍다운 메뉴에서 현재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처음 초기 상태의 레이아웃으로 되돌아가지는 않고 애니메이션 프리셋 레이아웃으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드랍다운 메뉴에서 페인트로 선택을 했을 때에도 현재 페인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리셋을 한다고 해도 페인트 프리셋 레이아웃으로만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초기 상태의 레이아웃 구성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실 때에는 이 상태에서 리셋 스탠다드를 클릭을 해 주셔야 이제야 비로소 애프터 이펙트를 맨 처음 실행시킬 때 볼 수 있었던 기본 레이아웃 상태로 이렇게 초기화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드랍다운 메뉴나 여기 위의 메뉴줄에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의 세부 메뉴나 기능은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레이아웃을 초기화 시켜 주실 때 워크스페이스에서 선택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초기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인터페이스 구성과 인터페이스를 컨트롤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구성과 컨트롤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익숙해져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작업 과정과 작업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 입문자분들께서는 처음에 애프터 이펙트를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익숙해지신다면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본격적인 영상 작업을 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